헬스 토픽과 함께 라이브 리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브로드만 영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브로드만 영역이 어떤 대뇌 피지를 어떤 이제 그 세포가 가지고, 그러니까 세포의 구조와 구성,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의 구조와 구성에 따른 구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800년대 중반에서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해부학적인 또는 이런 뭐 조직학적인 그런 어떤 대뇌 피질에 대한 그런 어떤 구조와 구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런 이런 뇌 구조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이 영역과 그 다음에 그런 뭐 지도를 만든다고 하죠.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은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이런 신경계를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 그러면은 그런 구조뿐만 아니라 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이런 세포의 어떤 구조와 구성들처럼 한번 영역화를 해서 한번 나누어 보자라는 그런 시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되어 오다가 이제 제일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연구의 어떤 성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이런 이제 그 영상 기술, 그러니까 영상 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 그 이제 어떤 의료기기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해부학적인 영상을 뭐 CT나 MRI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뭐 비침습적인 그런 어떤 그 도구를 이용을 해서도 우리 그 인체 내부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도구들이 마련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런 해부학적인 영상 기법에다가 이제 PET라고 하는 이런 기능적인 그런 영상 기법, 그리고 뭐 fMRI와 같은 이런 뭐 PET나 fMRI 같은 그런 어떤 기능적인 영상을 결합을 해서 지금은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PET 같은 경우에는 그 방사성 그 동위원소를 이용을 해서 이 이제 양전자를 방출한 그런 방사성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뇌의 어떤 대사적인 활동을 관찰하는 그런 어떤 검사법이 되고요. f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가 활동을 하면서 그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위의 어떤 뇌 혈류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뇌 산소 공급 이런 부분들을 이제 MRI를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어떤 뇌의 어떤 활성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부위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영상 기법이 됩니다. 장점은 사실 이런 뇌 기능적인 그런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방법은 이전에는 뭐 뇌파 검사라든지 아니면 뇌자도라 해서 뭐 이제 뇌 자기장에 대한 그런 어떤 검사, 그 다음에 신경 심리학적인 검사, 그냥 이제 뭐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알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이제 기능적인 영상 검사가 이제 새롭게 개발되고 이게 보편화가 되면서 이 뇌의 활동 자체를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공간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떤 그 기능적인 영상 기법을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좌측에 그림을 보시면 그냥 기능적인 영상만 획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적인 영상을 기존의 해부학적인 영상인 그냥 CT, MRI와 겹쳐가지고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처럼 이런 해부학적인 그런 어떤 영상에 이렇게 색깔로서 뇌의 활성화가, 즉 뇌의 어떤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위들을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뇌의 활동에 대해서 이런 3차원적인 그런 어떤 영상에다가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하는 그런 어떤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이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어떤 브로드만 영역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어떤 공통적인 이론이 나오질 못하는 게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어떤 뇌 기능을 담당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적 영역이
어떤 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 어떤 개인적인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어떤 뇌 지도를, 즉 기능적인 뇌의 어떤 영역을 표시를 해서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순하게 뭐 어떤 이런 그 단순한 뇌 기능, 뭔가 이렇게 촉각을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시각적인 자극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후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기억을 한다든지 언어 활동을 한다든지와 같은 이런 고위 정신 기능으로 가면 갈수록 이 대뇌피질이 관련 그런 어떤 기능에 관련되는 대뇌피질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뇌피질이 하나만 이렇게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서로 겹치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고위 정신 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뇌피질이 전반적으로 다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관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대뇌피질의 기능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그런 과학적 탐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뭔가 이렇게 좀 어떤 이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런 어떤 대뇌피질의 어떤 세포의 구성에 관련된 그런 어떤 이런 구조에 대한 그런 어떤 지도가 아니라 이런 뇌 기능에 관련된 지도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신경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연결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실 뭔가 지도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나눌 수는 사실 없다는 거죠. 이게 뭐 해부학적으로는 그렇게 뭐 구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해부학적으로는 또 나누긴 또 쉽죠.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요. 피부면 피부, 장기면 장기 딱 정해지는 그런 어떤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에, 그다음 생명 활동으로 봤을 때에, 뭐 대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몸은 처음부터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어느 하나 필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어떤 해부학적인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어떤 이제 그런 충수, 충수돌기라고 하는 그런 맹장이라고 알고 계신 그런 어떤 장기도 쓸모가 없다, 잘라내도 된다. 그다음에 담낭도 담석이 생겼을 때 절제를 해도 된다. 그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어떤 장기들을 절제를 하는 그런 어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나 아니면 우리 몸의 기능의 변화가 있거든요. 영향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만 뭐 심장이나 뇌처럼 그렇게 아주 뭔가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그렇게 뭐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어떤 기능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질에 있어 가지고는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각 장기의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항상 접근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기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어떤 기능들, 숨겨진 연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헬스 토픽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헬스 토픽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